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전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하루 만에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LA 한인타운 식당들의 매출이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LA 시장이 직접 나서서 손흥민에게 명예시민증까지 수여했어요. 도대체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야구 시즌 마무리 기사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데스크 에디터인 톰이 제게 다가왔어요. 마이클, 잠깐 시간 있나? 네, 무슨 일이세요? 한국 선수 하나가 MLS로 온다는 소식이 들어왔어. 손흥민이라는 선수인데 LAFC 이적이 확정됐다고 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여전히 변방 스포츠였거든요. NFL의 박진감 넘치는 태클, NBA의 화려한 덩크슛에 비하면 축구는 글쎄요, 아이들이나 하는 스포츠 정도로 여겨졌죠. 아, 그렇군요. 짧게 기사 하나 써드릴까요? 응, 간단하게만 처리해줘. 300단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2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류의 기사는 수없이 써봤거든요. 해외 선수 MLS 입성, 아시아 선수의 도전 이런 식으로 틀에 박힌 기사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손흥민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선수의 이력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 이상을 넣은 아시아 최초의 선수라는 기록이 눈에 띄었죠. 토트넘에서 7년간 뛰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아무리 대단해도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인들에게 축구는 여전히 마이너 스포츠였으니까요.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소식이겠지. 곧 NFL 플레이오프 시즌이 시작되면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테니까.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한 명의 선수가 미국 스포츠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평범했던 화요일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흥민 기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목요일 오전 10시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뉴스 봐. 동료 기자인 스티브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샌호세 구단이 경기장을 바꾼다고. 리바이스 스타디움으로.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리바이스 스타디움이라고요? 그곳은 NFL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홈구장이잖아요.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 말이에요. 설마. 왜? 손흥민 때문이야. 샌호세 어스케이크스가 첫 번째 상대인데 기존 페이팔 파크로는 관중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페이팔 파크는 18,000명을 수용하는 제법 큰 축구 전용 경기장입니다. MLS 경기로는 충분한 규모죠. 그런데 그보다 4배나 큰 경기장으로 옮긴다고요? 저는 급하게 샌호세 구단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마이클 존슨입니다. 경기장 변경 건으로 전화드렸는데요. 아, 기자님. 지금 정말 난리예요. 벌써 4만 장이 넘게 팔렸거든요. 4만 장이라고요? 기자 생활 20년 동안 야구, 월드 시리즈나 NFL 플레이오프 때문에 경기장이 바뀐 사례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 한 명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티켓 가격이었습니다. 평소 $30 안팎이던 MLS 입장권이 수백 달러까지 치솟은 거예요. 일부 VIP석은 슈퍼볼 티켓에 맞먹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죠.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구단 관계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서버가 3번이나 다운됐거든요. 평소 MLS 경기 티켓은 며칠 전에 사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현상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알기 위해 다른 구단들에도 연락해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의 홈경기 티켓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 만에 시즌권이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게요.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이런 관심은 데이비드 베컴이 왔을 때도 없었거든요. 베컴이라. 20년 전 MLS에 온 세계적인 축구 스타 말이에요. 그때도 큰 화제였지만 지금 상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베컴 때는 주로 축구 팬들과 연예계에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모든 계층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리셀 시장이었습니다. 일반 입장권이 $1,000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이런 현상은 보통 빌보드 차트 1위를 달리는 팝스타들의 콘서트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열풍을 만들어낸 걸까요? 단순히 유명한 선수가 온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거든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흘 전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소식이 실은 미국 스포츠 역사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낸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주말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흥민 효과가 정말 언론이 과장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에요. 토요일 오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전광판이었어요. 평소라면 할리우드 영화나 NBA 경기 광고가 나올 곳에 손흥민의 얼굴이 떠 있더라고요. SONISCOMING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거리 분위기였습니다.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 지역에서도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는 버거나 스테이크만 팔던 식당 메뉴판에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한식 메뉴가 올라와 있었어요. 사장님, 언제부터 한식을 파시게 된 건가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전부터요. 손흥민이 온다는 소식 듣고 급하게 한국인 셰프를 고용했어요. 예약 전화가 하루 종일 끊이질 않거든요. 평생 이런 관심은 처음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축구는 애들 스포츠라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음식과 MLS 티켓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스포츠 용품점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NFL 저지와 NBA 유니폼만 가득했던 매장에 MLS 코너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것도 손흥민 유니폼만 잔뜩 걸어놓고 말이에요. 얼마나 팔렸나요? 하루에 200벌씩 나가요. 이런 축구 유니폼 판매량은 월드컵 때도 없었거든요. 월드컵 때도 없었다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구매층이었어요. 1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손흥민 유니폼을 사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건 히스패닉 가족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유니폼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왜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아들이 계속 손흥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아 선수가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어요. 우리도 응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반응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한인 커뮤니티만의 열광이 아니었어요. 흑인, 백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모든 인종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에는 스포츠바를 들렀습니다. 평소라면 NFL 하이라이트나 NBA 경기가 나올 스크린에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 골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와, 저 슛 봤어? 정말 대단하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저렇게 뛰었다고. 우리 리그에 오면 얼마나 잘할까?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톰 브레디의 은퇴나 르브론, 제임스 이야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을 논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경제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한인타운 식당들의 매출이 40% 이상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스포츠용품점들도 예상치 못한 특수를 누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화적 현상, 아니 사회적 변화였죠. 한 명의 선수가 이렇게 다양한 계층과 인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다른 루트로 다니며 도시의 변화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놀라움을 발견했죠.
월요일에는 지하철역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라면 NBA나 NFL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손흥민의 플레이 영상을 보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젊은이에게 축구 규칙을 물어보는 모습도 보였죠. 오프사이드가 뭐야? 아, 그건 말이에요. 이런 장면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축구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룰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화요일에는 도서관에 들렀는데 축구 관련 책들이 대출 순위 상위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축구의 기본, 프리미어리그 역사, 아시아 축구의 발전 같은 책들 말이에요. 사서에게 물어보니 지난주부터 갑자기 축구책 대출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오피스 건물 앞 푸드트럭들의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핫도그나 타코만 팔던 트럭들이 한국식 치킨이나 김치볶음밥을 메뉴에 추가한 거예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목요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거대한 손흥민 벽화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지역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했죠. 구경하던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스포츠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NFL 경기 재방송이나 NBA 하이라이트만 틀어놓았을 텐데 이제는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하이라이트가 메인 스크린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바텐더와 이야기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맥주 대신 소주를 많이 찾으세요. 한국식으로 마시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세한 변화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음식, 음료, 취미, 대화 주제까지 모든 게 바뀌고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축구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지역 축구클럽 등록자 수가 30%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시아계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 아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세대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평소 대화가 없던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흥민 이야기로 친해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축구라는 공통 관심사가 생기면서 가족 간의 대화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열풍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죠. 한 명의 선수가 도시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겨우 2주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3주째가 되자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언론계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편집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전 회의였습니다. 편집장인 데이비드가 회의실에 들어오더니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메인 뉴스 톱은 손흥민으로 간다. 순간 모든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메인 뉴스 톱이라고요? 보통 정치나 경제, 사회 이슈가 차지하는 자리를 축구선수 소식이 가져간다는 말인가요? 편집장님, 그런데 오늘 시의회에서 중요한 예산안 논의가. 베테랑 정치부 기자인 제임스가 말을 꺼냈지만 데이비드는 단호했습니다. 시청률 보셨나요? 지난주 손흥민 관련 뉴스가 평소 메인 뉴스보다 20%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스포츠 섹션 한 귀퉁이에서만 다뤘던 손흥민 소식이 어느새 사회면 톱기사가 됐고 이제는 메인 뉴스까지 장악한 거예요. 다른 언론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NN, ESPN은 물론이고 평소 축구에 관심 없던 FOX 뉴스까지 손흥민 특집을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MLS 역사상 유례없는 관심. 아시아 선수로 인한 티켓 대란. 손흥민 효과, 미국 스포츠 패러다임 변화. 이런 자막들이 매일 쏟아졌습니다. 저도 매일 손흥민 관련 기사를 써야 했어요. 처음에는 300단어짜리 짧은 기사였지만 이제는 1500단어가 넘는 심층 분석 기사를 쓰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스포츠에 관심 없던 독자들도 손흥민 기사만큼은 끝까지 읽고 댓글까지 달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축구 규칙도 모르지만 응원하고 싶어요. 아시아 선수가 이렇게 인기를 끌 줄 몰랐어요. 우리 아이도 축구 시작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편집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소 축구를 무시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MLS 경기 일정을 확인하고 축구 전술에 대해 묻기 시작했거든요. 마이클, 손흥민이 왼발잡이래? 오른발잡이래? 양발을 다 쓸 줄 아는 선수예요. 그게 특별한 점 중 하나죠. 아, 그래서 골을 많이 넣을 수 있구나.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됐습니다. 다른 스포츠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NFL 전문 기자인 톰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인정할게. 축구를 우습게 봤는데 손흥민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이런 선수가 우리 리그에 온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편집장 데이비드도 편견이 완전히 바뀐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이 MLS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마이너 리그 취급받던 축구가 메이저 스포츠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취재진들 사이에서 손흥민의 첫 경기가 미국 축구 역사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신문지면이었어요. 평소 스포츠면 구석에 작게 실리던 축구 기사가 이제는 일면 톱 기사를 차지하고 있었죠. 20년 기자 생활 동안 이런 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교민 사회의 열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곧 깨달았죠.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을 다시 찾았을 때 그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거리가 축제 분위기로 변해 있었어요. 곳곳에 태극기와 손흥민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상점마다 응원 문구가 붙어 있었죠. 한인회관에서 만난 김 회장님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요. 단순히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함께 보여주려고 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우기 위한 응원단 조직은 기본이었고 K푸드 페스티벌, 한국 전통 공연, 한국어 안내 서비스까지 준비되고 있었어요. 규모가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활동에 다른 인종 커뮤니티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멕시칸 커뮤니티에서 태권도 시범을 배우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전통음악에 관심을 보였어요. 백인 가족들도 한국어 기초 강좌에 등록하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리틀 도쿄 지역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응원에 함께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였던 두 커뮤니티가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지역 학교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평소 축구부가 없던 고등학교들이 급하게 팀을 만들기 시작했고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는 학교도 늘어났어요.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갑자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죠. 이런 변화는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자발적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평소 서로 교류가 없던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손흥민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라티노 커뮤니티는 통역 서비스를 자원했고 흑인 커뮤니티는 교통 정리를 맡았어요. 백인 자원봉사자들은 안내와 홍보를 담당했죠. 정말 모든 인종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역 식당들의 협력도 대단했습니다. 한 식당은 물론이고 중국 식당, 멕시칸 레스토랑, 이탈리안 식당까지 모두 특별 메뉴를 준비했어요. 손흥민 세트 메뉴, 코리아 스페셜 같은 이름으로 말이죠. 종교단체들의 참여도 인상적이었어요. 한인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 공동체들도 손흥민의 성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죠. 종교를 초월한 응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활동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축구 한 경기, 선수 한 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포츠가 가진 놀라운 힘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5주째가 되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MLS 본부에서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MLS 커미셔너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평소라면 시즌 마무리나 내년도 일정 정도를 발표하는 자리였을 텐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죠. 커미셔너가 단상에 올라서더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MLS는 한국 대표팀의 국가대표 경기 일정을 고려하여 리그 스케줄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미국 스포츠리그가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 일정에 맞춰 자신들의 스케줄을 바꾼다고요?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 소집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경기들은 국제경기 기간을 피해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NFL, NBA, MLB 같은 메이저리그들도 자신들만의 일정을 고수해왔는데 MLS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충격적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다른 스포츠리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NFL에서는 손흥민 첫 경기와 겹치지 않도록 일부 경기 시간을 조정했고 NBA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이런 현상은 미국 스포츠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메이저 스포츠가 마이너 스포츠 일정을 좌우했는데 이제는 축구 때문에 다른 스포츠들이 양보하고 있었거든요. ESPN의 스포츠 분석가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스케줄 조정이 아닙니다. 미국 스포츠 생태계의 권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NFL, NBA, MLB가 주도해온 미국 스포츠계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 거였어요. 방송사들의 태도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평소 축구 중계에 소극적이던 주요 네트워크들이 갑자기 MLS 중계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FOX, MBC, CBS가 손흥민 경기 중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중계료도 기존 MLS 경기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광고주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는 물론이고 코카콜라,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들까지 MLS 스폰서십에 뛰어들었거든요. 특히 자동차 회사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현대, 기아는 물론이고 도요타, 혼다까지 한국 선수 효과를 노리고 대규모 마케팅에 나섰죠.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스포츠 전문 매체들의 논조였습니다. 평소 축구를 무시하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터드나 ESPN 매거진에서 손흥민을 표지 모델로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사커 레볼루션, 선즈 어메리컨 드림, MLS 파이널리 어라이브즈, 이런 제목의 특집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동료 기자들과 얼굴을 마주했을 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거대한 전환점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말이죠. 20년간 변하지 않던 미국 스포츠의 서열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 하나의 이적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손흥민의 MLS 입성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미국 스포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던 거죠. 6주가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손흥민 소식을 들었을 때의 냉소적이던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6주를 되돌아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손흥민 관련 기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처음 300단어짜리 짧은 기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매일 1500단어가 넘는 심층 분석을 쓰고 있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NFL 저지를 입고 다니던 사람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한 식당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고 스포츠용품점에서는 축구공을 사려는 가족들로 붐비고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20년간 미식 축구와 야구만 취재해오던 제가 이제는 축구 전술을 분석하고 MLS 경기 일정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은 물론이고 프리미어리그 역사까지 공부하게 됐어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축구를 무시하던 NFL 전문 기자 톰이 이제는 MLS 경기를 챙겨보고 있었고 NBA 담당 기자인 스티브는 축구 룰북을 사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편집장 데이비드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죠. 한 달 전만 해도 축구를 마이너 스포츠라고 폄하하던 그가 이제는 MLS를 메이저 리그로 끌어올릴 전략을 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독자들이었습니다. 평소 스포츠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축구 기사를 읽기 시작했고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특히 다양한 연령대와 인종의 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지난 6주 동안 제가 목격한 변화들을 정리해보면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기장 규모가 바뀌었고 티켓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음식 문화가 변했고 대화 주제가 달라졌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고 커뮤니티들이 하나가 됐어요. 무엇보다 미국 스포츠계의 권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NFL과 NBA가 독점해오던 관심을 축구가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방송사들이 MLS에 투자하고 광고주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 스포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일시적인 열풍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였어요. 손흥민의 첫 경기가 열리는 다음 주말 리바이스 스타디움에는 7만 명이 몰릴 예정입니다. NFL 경기장을 가득 메운 축구 경기,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기사 원고를 작성하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슈퍼볼의 땅에서 낯선 이름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 축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6주 전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소식이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